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응답 사이 격차는 19.3%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57.1%, 여권의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습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9.3%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더 벌어져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선 정권 교체 응답이 지난주보다 11.2%포인트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가 각각 6.7%포인트, 3.2%포인트 늘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불안정성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또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도층의 경우 전주보다 정권 교체 응답이 7%포인트 늘고 정권 연장 여론은 7.4%포인트 줄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직전보다 3.9%포인트 하락한 36.1%, 더불어민주당이 3.7%포인트 늘어난 47.3%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9.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6.3%였고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근접한 건데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다른 여권 후보들과 격차가 더욱 커진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의 성격을 물은 결과입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19%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1월 셋째 주부터 같은 조사를 해온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선 정권 교체 여론이 5%포인트 올라 정권 유지 여론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정권 유지 여론이 70% 아래로 떨어진 건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데 대한 피로감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거란 분석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26일에 발표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미결정자들에게 대세론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는데 중도층에선 탄핵 찬성 여론이 70%였고 반대 여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엄청 빠지고 있다. 오늘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그러면 이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딱 2배 차이입니다. 42대 21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 한동훈 대표마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특히 중도층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이제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마저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지지율의 격차 다음 주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김진욱 대변인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박정훈 의원이 지금 친한계를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이 있어야 전제 조건이 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언론과 접촉하거나 또는 행사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것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정 의원이 전체 계파를 대표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일극 체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저런 개별 의원의 개인 의견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 대표 자격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박정훈 의원의 저 의견을 조금 더 뜯어볼게요. 이건 제가 김성열 한가선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였으면 탄핵을 해야 되고 무죄니까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탄핵이 필요하냐 해야 되느냐의 그 당위성 여부가 왜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인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죠. 먼저 김성열 위원님. 예, 지금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심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요, 앞으로 선거는 그냥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 말에 숨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재명이 돌아오면 이재명이 당선이 될 거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 지니까 윤석열을 데려와서 지금 선거를 하지 않도록 2년 뒤 더 지난 다음에 선거를 하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아직 게임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기권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아예 후보를 내지 마시든가요.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텝이 앞뒤로 다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탄핵 저거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 이제 1호 당원 이렇게 물리치고 하실 겁니까? 정광훈과 그때 손절하고 가실 거예요? 이미 중도층 저희 산토끼들은 다들 집 나갔어요. 여기로 집토끼를 안 옵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국민의힘이 너무 전략이 없었다. 이번 이재명 2심 나온 것만 봐도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대비 없이 그냥 유죄 나올 것만 생각하고 민주당 향해서 승복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무죄 나오니까 벙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지금 그게 여론조사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힘이 더 이상 정말 대선을 생각한다면 빨리 좀 윤석열과의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를 진짜 불씨밖에 안 남은 이 보수를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